오늘 영상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기생충 위험이 숨어있는 음식 2가지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것은 드물거나 특이한 음식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음식점 시장, 그리고 깨끗하고 영양이 좋다고 믿어온 음식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준호이며 의료인으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위험한 식품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믿어온 사실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의 첫 부분에서는 기생충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8가지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익힌 음식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왜 그렇게 정성껏 씻은 재료에서도 감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오해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기생충에 감염되었음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많은 분들이 매일 섭취하고 있는 2가지 식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그 리스트 1위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와 신경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생충 감염의 5가지 경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수입식품 서구화된 식습관 등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위험이 숨어있는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 6가지에 주목하도록 돕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로를 나이 탓, 근육통을 날씨 탓, 소화불량을 위장이 약해서 그렇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우리 몸이 안에서 기생충과 조용히 싸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잘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까지의 대표적인 기생충에 대한 오해를 차례로 바로잡아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식품 리스트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해왔는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릇된 믿음 아래에서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오해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면역력이 강해서 어떤 기생충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생충은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늦춘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도 좋은 분들조차도 단 한 번 덜 익힌 음식이나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해산물로 인해 간흡충, 유충, 아니사키스 등 다양한 감염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생충에게는 당신이 매일 조깅을 하든 유기농 식단을 실천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순간 단 한 입의 방심이 그들에게는 침투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덜 익힌 음식 한 점을 무심코 삼키는 순간 그들은 곧바로 침착하게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생충은 오직 날것 상태의 음식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관상으로는 익힌 것처럼 보이는 음식들조차도 내부는 안전한 온도에 전혀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빠르게 볶은 요리속이, 덜 익은 소고기, 스테이크 강한 불로 겉면만 익힌 장어 요리, 혹은 조개 껍데기가 열리자마자 꺼낸 음식 등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기생충들이 고기의 근섬유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되지 않으며 음식 중심부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가열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익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내부까지 안전하게 조리되었다는 증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순히 끓이면 기생충이 모두 죽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 끓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끓는 환경에서 음식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거나 오래된 습관 때문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마자 불을 끄고 음식을 꺼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충이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장어에 서식하는 악구충은 최소 5분 이상 계속해서 끓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개류도 마찬가지로 먹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한 후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조리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초간 끓인 물과 10분간 끓인 물은 기생충 제거 효과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냉동된 해산물은 기생충이 얼어서 죽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냉동고는 대개 영하 4도에서 영하 18도 정도에 불과한데 이 정도의 온도로는 대부분의 생선 속 기생충을 죽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소 영하 20도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또는 영하 35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얼려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사는 대부분의 냉동 해산물은 기생충을 일시적으로만 얼려두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물이 37도짜리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생충은 금세 깨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냉동만으로는 기생충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냉동 처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음식을 깨끗이 씻기만 하면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 정도는 씻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기생충 알이 단순히 겉에 묻어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고기의 조직 속 깊은 층이나 채소의 미세한 잎맥 사이에 단단히 들러붙어 있어 아무리 물로 헹궈도 소금으로 절여도 식초에 담가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문질러 닦는다 해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손세척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질 수 있다면 식품 검사실도 엄격한 위생관리 절차도 애초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음식 안전을 위한 과학은 우리가 흔히 하는 수준의 세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특정 양념이나 조리 방식으로 기생충을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간장게장에 들어가는 소주나 매운 양념은 기생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동안 기절시킬 뿐입니다. 식초나 술은 기생충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고추냉이 같은 매운 양념은 먹는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극적일 수 있지만 기생충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기생충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양념이 아니라 철저한 고온 조리나 산업 표준에 부합하는 냉동입니다. 양념은 그저 안전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생충에게는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유충, 단 하나의 알이라도 몸속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흡충, 뇌흡충, 유충성 뇌염 등 위험한 질환은 모두 단 한 번의 감염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들은 우리 몸속에서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조용히 퍼지며 수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침입 기회를 허용했느냐입니다. 마지막 8번째 오해는 감염되면 몸이 금방 이상 신호를 보내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영화 속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증식하고 서서히 몸을 약화시키며 우리의 방심 속에서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생충은 장 안에서 무려 5년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철분을 빼앗고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몸을 서서히 빈혈과 피로 면역력 저하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 착각합니다. 또 어떤 기생충은 간이나 폐, 심지어 뇌에까지 침투하지만 초기에는 통증도 없어 눈치채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어 있고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생충에 대한 가장 흔한 10가지 오해를 함께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먹고 있는, 그러나 기생충이 숨어있는 2가지 위험한 식품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비교적 위험 수준이 낮은 순서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을 지닌 음식까지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중 최소한 2-3가지는 여러분께서 최근에도 드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9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많은 위험이 숨어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버섯과 야생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자란 것이니 더 깨끗하고 건강할 것이라 믿지만 자연산이라는 말이 곧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연산 버섯이나 들에서 자란 채소가 오히려 기생충의 이상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야생 버섯의 표면에는 사람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들이 매우 많아 마치 작은 포켓처럼 기생충의 알이나 유충이 숨어 들어가기 딱 좋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충 헹구는 것만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으며 그렇게 씻는 행위는 실제로는 청소가 아니라 시원한 목욕을 시켜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버섯뿐 아니라 지방상월의 작은 계곡물이나 연못 주변에서 자란 들채소 역시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산업폐수, 생활하수 농약이 스며든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 들판과 계곡의 토양과 물을 예전만큼 깨끗하지 않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흡수하며 자란 들채소는 인맥 사이나 줄기에 기생충의 알이 아주 쉽게 달라붙고 충분한 주의 없이 섭취하게 되면 그대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전라도의 한 시골에서 올라온 가족이 산에서 직접 캔 들채소를 깨끗이 씻지 않고 무침으로 해먹은 뒤 며칠 지나 중독 증상을 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채소 잎에 붙어 있던 기생충의 알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런 걸 먹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버섯과 들채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철저한 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 흐르는 물에 충분한 시간 동안 문질러가며 씻어야 하며 흙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30분 이상 약한 농도의 소금물에 완전히 담가서 기생충 알이 표면에서 분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맑은 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헹궈야 하며 깨끗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진짜 안전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위험 수준 8위에 해당하는 음식은 어르신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의 간식처럼 여겨지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름과 부평초 같은 수생 식물의 뿌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삭하고 시원하며 특히 생으로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배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준다고 하여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박해 보이는 식품이 사실은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마름과 부평초는 기생충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연못이나 늪 같은 물에서 자랍니다. 이 뿌리들에는 유충이 딱딱한 껍질에 붙거나 수분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껍질째로 생으로 먹거나 까지 않고 씹어 먹는 습관을 갖고 있지만 이 행동 자체가 기생충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몸속으로 들어간 유충은 점막에 달라붙어 영양을 빼앗으며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던 한 70대 어르신은 평소에 생마름을 날마다 즐겨 드셨는데 단 2달 만에 10kg 가까이 체중이 급감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의 장 속에는 다량의 기생충이 덩어리째 붙어 있었고 이로 인해 영양 흡수가 방해되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각국에서는 마름이나 부평초를 날로 먹는 식습관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로 생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유충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가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해도 특유의 시원하고 단맛은 유지되며 식감 역시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단 몇 분만 더 조리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위에 해당하는 위험식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덜 익힌 돼지고기와 소고기입니다. 바로 이 익숙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하며 달콤한 그 한 조각 고기 속에 뇌와 눈 신경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못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겉만 살짝 익힌 돼지고기 볶음이나 3분, 5분 정도만 굽는 소고기 또는 표면만 빠르게 구운 스테이크처럼 불완전하게 익힌 고기를 먹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익히면 고기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덜 익혀야 진짜 고급스럽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련되어 보이는 식습관이야말로 기생충이 몸속에 침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가장 무서운 존재는 돼지의 유충입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돼지고기, 특히 위생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고기 한 조각 안에는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유충이 근육섬유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충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수미터까지 자라나는 성충으로 성장해 장점막에 단단히 달라붙어 우리 몸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충이 낳은 알은 혈관을 타고 뇌, 눈 근육 등으로 직접 이동하여 뇌 기생충 덩어리, 충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만성 두통 근육 경련 발작 증상이 발생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있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증상은 있지만 원인을 몰라 몇 년 동안 고통을 참고 지내다가 뒤늦게 뇌 속에서 기생충 덩어리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 덜 익힌 돼지고기를 드셔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붉은 핏물이나 분홍빛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고기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덜 익혀 먹고 싶다면 반드시 정식 검역을 거친 고기만 사용해야 하며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최소 7분 이상은 조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무허가 유통 고기, 보관 상태가 불량한 고기, 불법 도축된 고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입의 고기가 당신의 남은 평생 건강과 맞바꾸는 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기류 중에서도 특히 부드럽고 진한 풍미, 그리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입니다. 바로 장어와 붕장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건강식 보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강하게 살아남고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생충, 아구충이라는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김준호 한의사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여러 국내외 조사에서도 장어와 붕장어의 아구충 감염률이 무려 70%에서 8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들 식재료를 다루는 일반적인 조리 습관입니다. 장어는 특유의 미끈미끈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 센 불에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볶아내거나 구워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단지 겉면만 노릇하게 익히고 속은 여전히 미지근하게 남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유충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 필요한 70도 이상의 온도에 중심부가 도달하지 못한 채 조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향기로운 장어 요리 속에 아직 살아있는 아구충 유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구충은 장내에만 머무는 일반적인 기생충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몸 전체를 이동하며 피해를 줍니다. 피부 아래를 헤집고 다니며 붉고 통증이 심한 부기를 만들고 눈으로 침투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나 중추신경계까지 공격하여 극심한 두통, 근육 경련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60대 남성이 잦은 장어 볶음 섭취 후 뇌조직 속에서 몇 센티미터 길이의 살아 움직이는 아구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본인이 제대로 익히지 않은 장어를 자주 먹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으며 그 시작은 늘 겉만 익힌 장어 한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히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조리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장어와 붕장어를 얇게 저며서 열이 중심부까지 고르게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둘째, 요리 전에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데치거나 삶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특유의 미끈한 식감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모든 기생충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약간의 식감 손실이 있더라도 나중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질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5위 위험식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고기와 파충류 요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그리고 한입 베어 물었을 때 퍼지는 은은한 단맛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매콤한 개구리 볶음, 따끈한 개구리 전골 국물 진한 보양탕까지
이 요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에 고령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양 많고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고기 속에 의사들이 악마 수준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명적인 기생충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구리 기생충의 유충, 곧 특정 회충의 초기 형태입니다. 이 유충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가만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몸속에 한번 들어오면 마치 장거리 여행자처럼 한 장기에서 다른 장기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지나가는 조직마다 손상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이 유충의 생존력입니다. 적절한 조리를 거치지 않은 개구리 고기를 통해 들어온 유충은 소화기관을 뚫고 근육, 눈, 심지어 뇌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한번 몸에 자리 잡으면 수년간 살아남으며 조용히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는 개구리 정어를 즐겨 먹던 한 중년 남성이 허벅지 안쪽이 붓고 찌릿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10cm에 달하는 기생충 유충이 근육 섬유 사이를 누비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의료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유충이 뇌까지 침투해 극심한 두통, 경련시각, 장애 혼수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한 번이라도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구리 고기는 반드시 작고 균일한 크기로 잘라 내부까지 열이 잘 전달되도록 조리해야 합니다. 둘째,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10분은 수많은 실제 감염 사례를 바탕으로 기생충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전 조리 기준 시간입니다. 요리를 하며 몇 분만 더 시간을 들이면 신경계 시력 근육에 생길 수 있는 평생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조치 하나로 온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 덜 익혀 먹는 습관,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익힌 음식만이 진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네 번째 위험식품은 많은 분들이 매일 식탁에서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생선알입니다. 생선알이라고 하면 보통 반짝이고 투명한 연어알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제공되는 알싸한 명란젓, 비싼 식자재로 알려진 어란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생선알은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고급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생선알은 기생충이 자라기에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 투명하고 말랑한 알, 한 알 한 알 안에는 미세한 공기층과 틈새가 많아 기생충의 알이 쉽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미 생선에서 알을 채취하고 세척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제대로 된 위생 기준 아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생충의 알은 고스란히 제품 속에 남아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맑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분명히 안전하다라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단지 생선알이 얹힌 회 한 점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각한 기생충 감염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개구리 기생충 유충입니다. 이 유충은 우리 몸속에서 2m 길게는 3m 이상 자라며 장속을 뱀처럼 감고 돌아다니며 비타민 B2와 같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빈혈 만성피로 피부의 누런 착색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장 속에서 기생충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병원에서도 적절한 위생 관리 없이 가공된 생선알로 인한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몇 환자들은 계속되는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는데 검사를 통해서야 장속을 점령한 기생충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선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지킨다면 생선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산업 기준에 따라 냉동 멸균 처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최소 72시간 또는 영하 35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냉동 처리된 생선알만이 기생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알 명란젓, 회용 어란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판매처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라벨이 없는 생선알은 피하셔야 하고,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생으로 드실 때 반드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몇천 원을 더 지불하는 것이 수십만 원의 치료비와 수개월의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값비싼 고급 음식이 때로는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위험식품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주 즐기시는 음식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하고 맛도 깊고 고급스럽다고 여겨지지만 안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간장게장과 생새우 절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식문화에서 게장과 새우장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인기 반찬입니다. 집밥의 별미로 혹은 고급 반찬으로 사랑받아 왔고, 많은 어르신들도 이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음식들을 오래도록 즐겨 드셔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독한 술이나 간장에 오래 절이면 세균도 기생충도 다 죽지 않겠어.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무리 진한 간장에 오랜 시간 재워도, 아무리 독한 술에 절여도 일부 기생충의 유충은 전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폐흡충의 유충, 즉 폐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게나 새우의 깊은 조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 중인 간장게장 샘플을 분석한 결과 60% 이상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윤기나고 탱글탱글한 게살 속에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질긴 유충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유충은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관지 폐포에 구멍을 내고 염증을 만들며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일부 유충이 혈류를 따라 뇌로 이동하면서 뇌염, 심각한 두통,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질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완전한 가열조리입니다. 게든 새우든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삶거나 김이 오르는 찜기에서 오래 찌거나, 국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제대로 익혀야만 이 위험한 유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간장게장이나 새우장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열처리 살균 제품, 대기업 브랜드에서 살균 공정을 거쳐 출시한 제품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내 폐와 뇌, 그리고 생명까지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간장이니까 괜찮겠지. 예전부터 먹어왔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기생충 감염 위험 식품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급 한정식집에서 동네 작은 횟집까지. 이 음식은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믿으며 매주 꾸준히 드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익숙함 속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 경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생선회와 아니사키스 유충입니다. 회, 특히 연어회나 참치회, 관거회 하면 누구나 입안에서 살살 녹는 듯한 식감을 떠올리며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합니다.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의 대명사죠. 하지만 이 회 한 점에 의학계에서 암살자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한 아니사키스 기생충 유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유충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소금에 절이고 초장이나 간장, 심지어 고추냉이에 찍어 먹어도 전혀 죽지 않습니다. 입에 들어와도 윗속에 들어와도 얌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소화기관을 파고들며 점막에 달라붙고 예리하게 관통합니다. 그 결과 복부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매달 수차례씩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영상 내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얗고 가느다란 기생충들이 위 점막을 헤집고 있던 장면이 촬영되었고, 해당 자료는 의료계에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선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는 방법만 정확히 안다면 여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3가지 황금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20도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냉동 처리된 인증 횟집에서만 드셔야 합니다. 보통 규모가 크고 신뢰받는 식당은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킵니다. 둘째, 식당에 직접 물어보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회는 기생충 제거 기준에 맞게 냉동 처리된 건가요? 이 질문은 전 세계 의료계에서 점점 더 권장되고 있는 행동입니다. 셋째, 마트에서 산 생선으로 집에서 회를 만들어 먹지 마세요. 냉동 기준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라벨이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삼가야 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맛을 위해 몇천 원을 아끼는 대신 병원 응급실에서 며칠을 고통받는 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제 마침내 기생충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10가지 음식 중 1위에 도달했습니다. 이 음식은 많은 가정에서 자주 등장하고 회식 자리나 술안주 주말, 가족 모임 식사에서도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자연산은 살아있어야 달고 맛있지. 실제로 이 음식을 신선할수록 좋다며 즐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이 음식이 뇌와 신경계에 직접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생충의 진입 경로라고 말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소라볶음, 술찜 생소라, 무침소라, 샐러드 조개탕까지.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고 맛도 좋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익숙함과 인기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식재료는 아주 특정한 기생충에게 있어 완벽한 숙주입니다. 바로 뇌신경 기생충, 말 그대로 뇌와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는 유충입니다.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생소하지 않습니다. 이 기생충은 일반적인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몸에 들어오면 곧장 혈관을 타고 뇌와 척수로 이동해 치명적인 염증 반응과 손상을 유발합니다. 한번 침투하면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질환인 수막염과 뇌염, 그리고 중추신경계 마비까지 유발합니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목이,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는 증상 피부 감각, 저하전신 마비 구토와 어지럼증 시력 이상, 신경 손상 반신, 불수, 기억력 저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유충이 뇌 안에서 죽으면 시체 자체가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그 어떤 치료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안전하게 즐겨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생소라나 소라 샐러드는 절대 먹지 마십시오. 아무리 식당에서 신선하다고 강조해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충은 투명한 살 속에서 살아남으며 씻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둘째, 반드시 물이 끓은 뒤 최소 10분 이상 충분히 삶으십시오.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 시간입니다. 셋째,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노점. 검증되지 않은 포장마차, 길거리 음식에서는 절대 소라를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어르신들, 아이들, 임산부는 면역력이 약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의 기억력, 신경기능, 인생 전체와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짧은 식사의 만족감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조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단순히 상상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도대체 요즘은 어디에서 기생충을 만나게 되는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식 문화가 바뀌었고, 유통 방식이 바뀌었고, 생활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기생충의 생태도 함께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기생충이 아닙니다. 더 교묘하고, 더 복잡하고,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준호 한의사는 우리 시대가 매일 맞닥뜨리고 있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감염 경로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5가지는 과거 세대는 결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가 맞서 싸워야 하는 위협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품질 관리가 허술한 값싼 수입 식품입니다. 전 세계 식품 무역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 유럽에서 출하된 냉동 생선이 내일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키워졌고 검역은 제대로 되었는지조차 모른 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냉동 해산물 수입, 냉동육, 외국산 채소들이 저렴한 가격에 쏟아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각 나라에서 온 완전히 다른 생태의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무해했던 기생충이 우리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변종의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북유럽산 해산물, 남미산 육류, 열대지방 채소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면역 기억도 전혀 없는 생물을 통째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날 것과 덜 익힌 음식에 대한 글로벌 유행입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생으로 먹는 음식을 일상적으로 즐긴 시대는 없습니다. 초밥회, 생굴 레어, 스테이크 날달걀, 생연어 샐러드까지
이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40, 50대 중장년층까지 이 음식들을 자주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음식들이 고급스럽고 건강한 이미지만 강조된 채 그 속에 숨어있는 기생충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점의 생선회 뒤에는 아니사키스 유충 흡충, 알 내열성이 강한 기생충 껍질까지 여러 가지 위협이 뒤따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생식을 위해 잡는 순간부터 냉동 해체, 유통 보관 조리까지 모두 극도로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식당이 그런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잘못 처리된 생선 한 조각만으로도 기생충은 몸속 점막을 뚫고 들어와 염증과 병변을 만들고 다른 장기로까지 이동해 우리 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국제여행의 일상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 남미까지 비행기로 몇 시간만 날아가면 도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매번 그런 여행을 할 때마다 그 지역 특유의 기생충 생태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음식, 낯선 과일, 지역 특산 요리, 심지어 양치할 때 사용한 수돗물조차도 우리 몸이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기생충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피로감 복통, 알레르기, 체중 감소, 소화불량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휴가지에서 무심코 섭취한 한 낯선 기생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지만 동시에 기생충이 사람을 타고 국경과 대륙을 넘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막혔던 경계들이 이제는 비행기 한편으로 쉽게 뚫려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잘못 보관된 가공식품에서 비롯됩니다. 통조림, 햄, 소시지, 양념된 생선 포장, 샐러드, 편의점, 도시락 등 우리 식생활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들. 하지만 이들이 적절한 온도와 시간에 보관되지 않으면 기생충 유충이 되살아나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처리된 가공식품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살균 과정이 세균까지만 죽이고 기생충 알이나 껍질처럼 고열에 매우 강한 구조물은 살아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품들이 마트나 가정의 냉장고 안에서 충분히 냉각되지 않은 채 보관된다면 그 안에서 기생충이 활동을 재개하고 퍼질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간편함을 위해 이런 음식을 먹지만 알지 못한 채로 그 안에 숨어있는 병원체를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수질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샘물이나 강물, 심지어 우물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산업폐수, 농약 생활화수, 기후변화 등 수많은 요소가 물속에 있는 기생충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새로운 유형의 기생충이 나타나고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오염된 물은 땅에 스며들고 연못과 논밭을 거쳐 우리가 먹는 채소, 해산물, 가축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식탁까지 기생충이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이 맑아 보인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대로 끓이지 않은 물 기준에 맞지 않는 정수업, 없이 사용한 수돗물조차 기생충 알 유충 또는 고도의 생존력을 지닌 변종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입식품 날 것으로 먹는 식문화 국제여행, 가공식품 보관 문제, 수질 오염까지.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기생충 감염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감염된 건 아닐까? 어떻게 해야 내 몸에서 기생충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증상이라 여기며 지나치는 하지만 사실은 기생충이 몸속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아주 분명한 경고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반복되는 복통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통증을 단순한 소화 문제나 식사 습관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반복되고 특히 회 날고기 덜 익힌 고기를 먹은 뒤 더 심해진다면 기생충이 장에부터 염증과 자극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통증은 극심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고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라 무심코 넘기기 쉽습니다. 회와 날, 해산물을 자주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호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량인데도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체중 감소라 생각하기 쉽지만 짧은 시간에 눈에 띄게 빠진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기생충은 우리가 흡수하기 전 먼저 영양분을 가로채버립니다. 이로 인해 잘 먹고 있음에도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고 피로해지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매일 잘 챙겨 먹는데도 자꾸 마른다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생충이 체내 영양을 빼앗고 있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밤에 항문 주변이 가렵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흔하지만 어르신들은 부끄럽거나 불편해서 말하지 않고 혼자 참으십니다. 기생충의 일부는 밤에 항문 근처로 이동해 알을 낳으며 이때 강한 가려움과 불면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아이들에겐 쉽게 드러나지만 어른들에겐 건조함이나 단순한 피부 문제로 착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몇 날 며칠 반복된다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부 알레르기나 두드러기입니다. 건조한 날씨나 피부 예민 때문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간지럽고 붉은 반점이 생기며 약을 발라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기생충이 면역 반응을 자극하거나 독소를 분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부 기생충은 피부 조직 안으로 파고들며 따끔거리는 통증과 붉은 발진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기생충과 연관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 빈혈, 창백한 얼굴색입니다. 나이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술이 하얗게 질리거나 어지러움 졸림까지 동반된다면 체내 철분과 비타민 B1가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속 기생충은 이 중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몸 전체를 기운 없고 약하게 만들며 장기적인 빈혈로 이어집니다. 회나 내장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속 기생충이 오랜 기간 몸속에 머물며 천천히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복부 팽만감 설사와 변비의 반복입니다. 노화로 인한 소화 기능 저하로 여기기 쉽지만 기생충이 장 안에서 이동하며 염증과 자극을 일으킬 경우 이처럼 하루는 더부룩하고 다음 날은 설사, 그 다음은 변비처럼 불규칙한 소화 장애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변동성은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기생충이 장내 환경을 교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경고 신호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작은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기생충 감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대처할수록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단 하나의 사실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셨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의 내용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주변에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손끝에서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고통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반응이 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신 건강 문제 또는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하나 읽고 그 안에서 진심을 느끼고 그 진심이 제가 다음 콘텐츠를 더 사실적으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늘의 지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도 꼭 켜두세요.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며 삶의 모든 순간이 평온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